자, 얘들아, 그때 내가 50페이지까지인가? 풀으라고 했었지. 50페이지, 45페이지까지였어. 45페이지까지는 다들 근데 풀어져 있어? 아니지. 깨끗하지, 누구들은. 그러니까 막 틈틈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깨끗한 친구들이 많네요. 그러면 45페이지까지는 근데 내가 질문을 받았던 것 같긴 해. 받긴 했었어. 근데 니네가 안 풀어서 질문을 하도 안 해가지고 몇 개 없었던 거지. 받긴 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46페이지부터 그러면 상문제를 지금 쭉 풀게요. 먼저 확률 여기만 해서 먼저 쭉 풀게. 자, 283번 보세요. 자, 283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책 없는 친구들도 칠판에 그냥 써서 보면 되니까 그냥 보세요. 지금 초콜릿이라는 이렇게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t가 c보다 앞에 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죠. 맞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확률을 찾으려면 전체 확률부터 찾아야 돼, 얘들아. 그러면 CH5COL-ATE를 나열을 할 건데 여기서 같은 애들이 있잖아요. C랑 C랑 같고 O랑 O랑 같죠. 맞아요? 그럼 이거 그냥 나열할 때 이거 9개로 곱팩이라고만 하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곱팩을 나누셔야 되죠. C도 2개 있고요. O도 2개 있으니까 같은 거 개수만큼 나눠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같은 것이 있는 수열. 그래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근데 그때 우리한테 지금 찾으라는 거는 뭐냐면 T가 C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순서를 결정해주는 애들이 나오면은 걔네들끼리는 다 같은 거로 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C, 그 다음에 T. 요 세 개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풀자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나열을 해요.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세 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다고 해봐. 그러면 꼭 T는 여기 와야 되고 C 2개는 꼭 여기에 와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풀면은 나열을 하고 나서 걔네 자리가 자동적으로 딱 한 자리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다 순서가 부여된 친구들은 걔네들끼리 다 같다고 생각하고 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요거 세 개가 같은 거고 O랑 O랑 같은 거니까 9팩을 몇 팩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3팩? 2팩으로 나누셔야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이 이거예요, 이거.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막 9팩 계산하지 마시고 같은 거 이렇게 약분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밑에는 3팩이 남고 위에는 2팩이 남는 거니까 답이 3분의 1이더라.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봐야 되지? 288번 볼게요. 이렇게 원 주고 삼각형, 뭐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렇게 찾는 문제가 잘 나오긴 하거든. 자, 지금 이렇게 원 위에 점이 6개가 있는데요. 같은 간격으로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여기서 임의로 점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삼각형들 중에서 직각삼각형일 확률을 찾으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여기 점이 6개 있으니까 얘들아 여기서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을 몇 개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3개만 선택해주면 되죠. 그게 분모에 올 거예요. 6C, 3. 6개 중에 3개만 선택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3개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애들이 다 직각삼각형은 아니잖아. 원에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빗변이 원에 뭐가 돼야 돼요?
지름이 돼야지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꼭. 맞아? 그러면 요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은 몇 개 만들 수 있어, 얘들아? 세 개? 두 개? 네 개 아니야?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래서 총 4가지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이해돼요? 그쵸? 근데 지름을 이것만 지름이라 하는 게 아니라 또 지름이 몇 개 더 있어요? 2개 더 있죠. 요렇게 지름을 가지는 직각삼각형도 만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요걸 지름으로, 이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도 만들 수 있죠. 지름당 직각삼각형을 4개씩 만들 수 있으니까 총 12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다는 거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15분의 12. 그래서 5분의 4더라.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고 있어, 얘들아?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돼. 할 수 있겠어? 너네가 확률, 앞에서 다 배웠지만, 어떤 유형들은 쉽게 풀리고, 어떤 유형은 생각하기 좀 어려우면 어렵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지, 경우의 수나 확률은 잘 풀려요. 알겠죠? 자, 289번. 자, 289번 보시면, 집합 A가 A, B, C 원소를 갖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요 A 집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야? 8개인 거 맞아요? 이거 1학년 때 했죠? 부분집합의 개수. 2의 원소의 개수의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우리 공집합은 빼달라고 했어. 그쵸? 그러면 몇 개 있는 거예요, 부분집합이? 7개 있는 거죠, 공집합 빼고. 그러면 그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을 해서 나열한다고 합니다. 문제에서, 그쵸? 이렇게 나열할 때 나열된 순서가 만약에 X집합, Y집합이라고 하면 요런 포함 관계가 성립할 확률을 찾으세요 라고 했어. 분모는 지금 이거고요. 부분집합 7개 있는데 거기서 2개 뽑아서 나열하는 전체 경우는 이건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포함 관계가 성립하도록 되는 건 몇 개 있냐? 얼마의 확률이냐? 라 물어보는 거지. 만약 니네가 나열을 했는데 이렇게 나열을 했어. 그럼 이게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예요? 아니에요, 이게? 이건 아니죠.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포함 관계예요? 아니에요? 포함 관계 맞죠? 이런 경우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는지를 찾아서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네. 맞아요? 자, 그러면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X가 Y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X집합의 원소가 1개짜리야. 예를 들면 요런 거. 그러면 Y집합으로 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A를 포함하면 되는 거니까 A, B라는 부분집합도 되고요. A, C라는 부분집합도 되고요. 아니면 A, B, C라는 부분집합도 되는 거죠. 맞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 근데 원소가 1개짜리인 게 A만 있는 게 아니잖아. B도 있고 C도 있죠. 맞아요? B랑 C를 해도 여기에 Y가 될 수 있는 집합이 몇 개씩 나오겠어? 3개씩 나오겠다는 거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요 첫 번째 얘 원소의 개수가 1개일 때는 원소 1개짜리인 게 3개 나오고 그 1개짜리에 대응돼서 Y집합이 될 수 있는 집합도 3개씩 나오니까
총 9개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될 수 있는 조합들이. 뭔 소린지 이해돼? 다음 두 번째. 만약에 X집합에 있는 원소가 2개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Y집합으로 올 수 있는 애는 누구예요? A, B, C 맞아?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를 포함하는 애는 이거밖에 없어, 얘들아. 그쵸? 그럼 이렇게 하나, 그 다음 또 2개짜리인 게 BC도 있고 AC도 있잖아. 그래서 요때 X집합이 원소가 2개인 거는 총 몇 개 나오는 거야? 경우가 3가지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X집합이 원소가 3개면 Y가 될 수 있는 게 있어? 없죠? 이게 끝인 거네. 그럼 이게 끝. 무슨 소리인지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서 42분의 12다. 그래서 7분의 2. 이해됐어? 할 수 있겠어, 얘들아? 기억 좀 나니? 네. 그 다음에 294번. 자, 지금 294번에는 표가 나와 있거든요. 농구 선수의 시즌의 득점에 대한 기록인데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점짜리 슛, 2점짜리 슛인데, 그렇게 해서 득점한 점수는 54점을 얻었고요. 3점짜리로. 그 다음에 2점짜리로 168점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률. 슛을 성공할 확률이 얘는 45%, 얘는 70%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3점 슛과 2점 슛의 개수의 합을 물어봐서 그러니까 총 몇 개 던졌냐고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3점짜리 공을 던져가지고 3점 슛을 써가지고 득점한 게 54점이지. 맞아? 그러면 얘는 3점짜리를 성공시킨 공은 몇 개인 거야? 18개인 거 맞아요? 18개의 공은 들어간 거야. 농구 골대 거기에. 그러니까 3점이 이게 추가가 되면서 18번 추가가 돼야 18개를 넣어야지 54점을 얻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아마 18개를 넣었을 때 다 넣은 거였으면 이게 100이었을 거야. 성공률이. 근데 아마 실패한 애들도 있겠죠. 맞아요? 3점 공의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는 몰라. 만약 X개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X개 중에서 18개는 성공을 한 거잖아, 넣는 걸. 그쵸?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성공률인 거죠. 이게 100분의 45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전체 3점 공 중에서 18개만 성공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공률을 구해보니 45%더라. 그쵸? 요거 약분해 주시면, 이게 5로 약분하면 20분의 9인가요? 그럼 얘랑 같으려면 x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0이 되면 되죠? 그러니까 3점짜리는 공이 40개 있었다는 거죠. 40번 중에서 18번만 넣었다는 거지. 뭔 소리인지 이해돼? 네, 이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2점짜리 공도 몇 개 있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2점짜리 공은 몇 개를 넣었을까요? 지금 168점을 얻었거든요. 84개를 넣는 거에 성공을 했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또 2점짜리 공 전체 개수를 선생님이 y라고 해볼게. 알겠죠? 그러면 2점짜리 공을 넣는 성공률은 전체 y분의 성공한 개수 84를 하면 이게 100분의 70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위에다가 12를 곱해주면 되나? 84가 되기 위해서. 그쵸? y는 뭐였다는 거야? 120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과 3.0의 개수는 총 160개라고 답을 하면 되겠지. 이해돼? 네. 그래서 지금 같이 그 책 있는 친구들은 써놓으시던지 아니면 나중에 자기가 풀 친구들은 기억했다가 또 풀어보시던지 알겠죠? 그냥 듣다가 가면은 듣고 안 풀면은 듣기 전이랑도 똑같아. 알겠지? 너네가 해봐야 되는 거야. 자, 넘겨볼게요. 유형 9번은 기하적 확률인데 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거는 그 개념 플러스 유형이 없긴 했어. 이거 유형 자체가. 따로 그냥 개념 플러스에서 글만 있었거든? 이쪽 유형이. 요거는 대표 문제 한 개만 같이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비하적 확률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대표 문제. 295번이에요. 자, 지금 뭘 구하라고 하냐면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내부에 그냥 P를 하나 잡았대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그랬을 때 여기가 A, B, C, D거든요, 지금. 지금 PAB 삼각형 보이죠? 지금 이 PAB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찾아달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봐봐. 예각 삼각형과 둔각 삼각형의 기준을 딱 나누는 그 딱 중간에 있는 친구가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너네한테 얘들아 PAB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도록 만들어봐 라고 하면 혹시 할 수 있겠어?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요. 뭐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는 뭐 없으니까 그냥 여기 반 원만 그릴게요. 원을 그려요. 그러면 P가 이 파란 색깔 곡선 위에 있으면 항상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 이해돼요? P가 만약 여기 있다 하면은 요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돼? 근데 우리는 지금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예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럼 예각삼각형은 이 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점이 밖에 있어야 되는 거야? 밖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이 밖에 있어야지 이게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잖아. 그건 이해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찾을 겁니다. 자, P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요 사각형 전체예요. 그쵸?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 1이 전체의 경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예각삼각형이 되려면 저 반원 바깥쪽에 P가 위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선생님이 지금 주황 색깔로 색칠한 이 부분의 넓이를 여기다가 적어줄 겁니다. 여기 넓이는 어떻게 찾는지 알아, 얘들아? 그냥 오면 못 찾지. 전체에서 빼야죠. 전체에서 요 반원을 뺄 거예요. 전체 넓이는 1이고요. 여기서 뺄 겁니다. 이 반원의 넓이는 이 원의 반지름은 2분의 1인 거죠. 맞아요? 만약 이게 그냥 원이었다고 하면 이 원의 넓이는 4분의 파이였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절반이니까 이 반원은 8분의 파이라고 해도 이해되죠?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이 이겁니다. 이거 1분의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냥 1-8분의 파이가 확률이에요. 우리가 찾고 싶은. 뭔 소리인지 이해돼? 이런 게 기하적 확률이거든, 얘들아. 그래서 너네가 넓이를 찾아야 되면 넓이를 찾고 길이를 찾아야 하면 길이를 찾아서 써주시면 돼. 똑같이. 알겠죠?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뭐 확률의 기본 성질
뭐 다들 아시죠? 확률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만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0이고, 항상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1인 거. 그거 알고, 그 다음 배반 사건, 여사건. 다들 알지? 배반 사건이랑 여사건이 같은 말이 아니었어.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이 있을 때 두 사건이 동시에 못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 했던 거고, 여사건이라는 건 어떤 사건 말고 반대되는 경우의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네. 다른 개념입니다. 헷갈려서 쓰시면 안 되고. 자, 여기 쭉쭉 넘겨서 307번 볼게요. 307번. 확률, 너네 덧셈 정리 기억하고 있어? 한 번만 써볼까? 이거 집합이랑도 같다고 했었잖아. A 사건과 B 사건의 합집합한 확률은 어떻게 찾는다고 했죠? 각각의 사건에 대한 확률을 더해서 교집합의 사건의 확률을 빼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네, 이거를 이용해서 푸는 파트가 여긴데, 지금 307번을 보시면 PA가 3분의 2고요. PB가 5분의 2거든요. 우리한테 PA 교비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으래요. PA 교비의 확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얘가 아니라 얘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네 둘이 자리 좀 바꿀게요. 그러면 교집합의 확률은 아니까 숫자로 쓸게. 3분의 2 더하기 5분의 2에서 합집합의 확률을 뺀 거지. 지금 이해돼? 이거 두 개를 통분해서 더해주면 이게 15분의 16이네. 지금 이 상태거든요. 이걸 계산한 게 교집합의 확률이야, 얘들아. 근데 우리 교집합의 확률에 최대값, 최소값 찾아야 되거든. 자, 먼저 최소값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게 값이 작아지려면 너네가 큰 값을 빼야 돼? 작은 값을 빼야 돼? 큰 값을 빼면 뺄수록 값이 작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P, A, U의 최대값이 뭔지 찾아야 되는데, 자, 너네 확률에서 제일 큰 값을 갖는다고 하면 제일 큰 값이 뭐야? 1이죠, 1. 네. 얘 최대값은 1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교집합의 확률의 최소값은 5분의 16에서 얘 제일 큰 값인 1을 뺀 15분의 1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네. 근데 이제 우리 최대값도 찾아야 되거든요.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15분의 16에서 이번에는 제일 작은 값을 빼주셔야 돼요. 그쵸? 그럼 얘의 제일 작은 값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의 최소값은 뭘까요? 얘네가 최소가 되려면 한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지금 통분해보면은 알겠지만 얘가 더 큰가요? 그쵸? A 집합이 더 크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A 집합 안에 B 집합이 이렇게 싹 다 들어오면은 이때 합집합한 게 제일 작아요. 이 B가 조금이라도 이게 튀어나가면은 합집합하는 확률이 그 값이 더 커지는 거야, 점점. 그쵸? 그러니까 싹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때의 합집합은 그냥 A 확률이랑 같은 거니까 제일 작은 값은 그냥 3분의 2가 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작은 3분의 2를 빼서 최대값 15분의 6이다. 맞나요? 네.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래? 더하래? 그럼 15분의 7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그치? 이해되니 얘들아?
이런 문제가 막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이런 문제에선 그냥 이런 거 이용해서 값 찾는 문제가 더 많긴 하거든. 근데 이런 문제도 있어. 집합에서도 이런 문제 비슷한 거 봤었잖아. 확률도 집합 공간과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세 문제만 풀고 갈게요, 얘들아. 자, 312번. 자, 지금 A, B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얘네가 한 번씩 발표한다고 합니다. 순서를 지금 얘네 순서를 정할 건데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지거나 아니면 A랑 B 사이에 2명의 학생만이 발표하는 순서로 정해질 확률을 찾으래. 그러면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는 확률부터 찾아볼게요. 자, 전체 확률은 얘들아 A, B하고 4명 더 있어요. 총 6명을 발표 순서를 정하는 건 그냥 몇 팩이라고 하면 돼? 6팩이라고 하면 되죠? 맞아요? 6팩분에 자, 지금 A가 B보다 먼저 발표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순서가 결정된 거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순서가 결정되면 걔네 두 개를 어떻게 하고 풀자고 했어? 똑같은 거로 취급하고 풀자고 했었죠? 기억나? 얘네 둘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나열을 할 거야. 그러면 6팩을 뭘로 나눠야 되는 거야? 2팩으로 나누셔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게 첫 번째 확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냐면 얘네가 또 발표 순서를 정할 건데 A랑 B 사이에 2명만 들어와서 발표하는 거. A랑 B 사이에 이렇게 2명이 들어오는 확률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선택을 해야지. A, B 말고 4명 중에서 누가 올 건지 선택을 해야 돼. 4명 중에 선택을 하세요. 2명을. 그 다음 얘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 몇 팩 해야 돼? 2팩 해야겠지. 그 다음 A랑 B도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또 몇 팩 해야 돼? 2팩 해야겠지. 맞아? 그러면 얘네는 이제 지네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다 하고 2명만 딱 들어왔어요. 그럼 요 한 묶음과 남은 2명만 잘 배치해주면 되겠죠, 순서를. 그래서 이제 얘네를 배열하는 건 몇 팩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야? 네, 3팩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이야. 근데 여기서 얘들아 조심해야 되는 건 A가 B보다 먼저 발표하면서 그 사이에 2명만 들어오는 확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 번은 빼줘야 돼, 그런 확률을. 그래서 뺄 겁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A랑 B 사이에 2명이 들어와야 되니까 2명 선택을 하고 걔네를 배열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A가 B보다 꼭 먼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 바꾸면 돼, 안 돼, 이거? 지금은 안 되는 거야. 앞에서는 2팩을 했지만 지금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끝났고 얘네랑 남은 2명이랑 배열하는 거만 해주면 끝나는 거죠. 맞아요? 이게 확률의 더 센 정량 같은 거야. 각각의 확률을 더해서 겹치는 거 한번 빼주는 거. 알겠죠? 그래서 항상 겹치는 확률이 있나, 경우가 있나 생각을 해서 빼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 그 다음에 317번 볼게요. 자, 317번 보시면 1부터 6까지 적힌 공이 있는데 주머니에 여기서 2개를 꺼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꺼낸 공을 곱한 거를 A, 그 다음에 안 꺼낸 공 4개 들어가 있는 거 곱한 거를 B라고 하면 A랑 B가 둘 다 뭐가 돼야 된대? 짝수가 돼야 된대. 그럼 너네 어떤 수들을 곱했을 때 짝수가 되려면 그 중에서 숫자 하나는 적어도 짝수여야 돼.
짝수가 한 번만 포함되어 있으면 곱했을 때 짝수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런 주머니에 이게 담겨 있는데 여기서 두 개를 뽑을 거거든요. 근데 뽑았을 때 뽑은 애 중에서도 짝수가 하나는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 안 뽑힌 애들 중에서도 짝수가 하나는 남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여사건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뺄 거거든요. 뭘 빼주면 되냐면 꺼냈을 때 홀수가 되는 것만 빼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홀수를 뽑아. 그럼 남아있는 건 짝수지, 곱했을 때. 만약 선생님 홀수 짝수를 뽑아. 그래도 남아있는 걸 곱하면은 짝수죠. 선생님이 짝수 두 개를 뽑아가. 그래도 남아있는 건 짝수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항상 짝수야. 그러니까 뽑히는 애들만 우리가 잘 생각해주면 되거든. 근데 짝수, 홀수 뽑을 때, 홀수, 짝수 뽑을 때, 짝수, 짝수 뽑을 때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전체에서 홀수 두 개를 뽑는 걸 빼주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6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요. 홀수 3개 중에서 2개 뽑는 것만 빼주시면 끝나요. 이해돼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5분의 4더라. 무슨지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적어도라는 말이 안 나오긴 하지만 니네가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은 6건으로 풀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안 나와도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야 돼. 자, 마지막 이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326번 개념 플러스 유형에도 이런 문제 있었던 것 같아. 서로서 문제 있지 않았나?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1부터 30까지 숫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 그 선택한 애가 6과 서로소일 확률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소라는 거는 걔네 약수를 봤을 때 겹치는 약수가 1 말고는 없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애를 그냥 뭐 1부터 30이니까 솔직히 몇 개 없잖아. 뭐 서로소인 애들 그냥 다 찾으셔도 돼요. 근데 이게 숫자가 좀 뭐 100개, 500개 뭐 이렇게 되면은 다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6과 서로소가 아닌 애들을 선생님이 뺄 거예요. 6과 서로소가 아닌 애들은 2의 배수이거나 아니면 3의 배수인 애들이 6과 서로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약수가 2나 3이 겹치니까 걔네들끼리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2의 배수랑 3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세볼 거야. 자, 2의 배수는 1부터 30 중에서 몇 개 있어요? 15개 있죠.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그러면 2의 배수나 3의 배수인 게 25개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여기는 2의 배수랑 3의 배수가 동시에 되는 애들이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6의 배수가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인 거죠. 여기에 6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그거를 한번 빼주셔야 돼요. 뭔 소린지 이해돼요? 그래서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인 애들은 총 20개 있는 거야. 30개 중에서. 이해됐어? 근데 우리는 6과 서로소가 아닌 애들을 찾는 게 아니라 서로소인 걸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확률 1에서 서로소가 아닌 확률을 빼주시면은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사건으로 푸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사건을 항상 염두에 두고 푸셔야 돼요. 알겠죠? 꼭 여사건으로 푸는 게 또 마냥 좋지는 않아. 그냥 풀 수 있으면 그냥 푸셔도 돼요. 그래서 너네가 내가 숙제 검사는 하지 못하지만 그냥 여기까지 52페이지까지 다음 주까지 그냥 시간 날 때 틈틈이 푸세요. 알겠죠?
페이지 52페이지까지 센. 그리고 뭐 다 풀었다 하는 친구들은 이어서 계속 푸세요. 알겠죠? 그냥 너네 연습하라고 학원에서 제보내 준 거니까.